안녕하세요. 주돌입니다. 4월 13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지수가 대략 1% 넘게 상승을 했죠. 다시 2700선을 회복을 했습니다. 왜 올라갔나요? 이유가 있나요? 그냥 올라갔다. 제가 그랬죠. 2600포인트에서는 매수 대기 자금이 굉장히 많다. 그래서 제가 고포스에 투자하기가 어려워진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 그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아침에 시작할 때는 삐리삐리 하더니 저도 모르게 장 끝날 때쯤 돼가지고 쭉 빨리 올라가더라고요. 오늘 특징이 연기금이 대략 1000억 넘게 매수를 했다. 근데 외국인들은 꿈쩍도 안 했다. 차트를 보면서 정리를 한번 하죠. 굉장히 좋죠. 보면 굉장히 좋습니다. 예. 좋은데 왜 올라갔냐는 거예요? 여기서. 이거 왜 올라갔나요, 지금? 음? 이게 뭐 하나가 죽어버렸네요. 그냥 하겠습니다. 이 그림 그리는 게 사라져버렸네. 왜 사라졌을까요? 나왔다. 다시 나왔네요. 아이고. 이게, 이게 뭔가요, 지금? 왜 상승을 했죠, 오늘? 대만도 꽤 많이 상승을 하고, 우리나라도 꽤 많이 상승하고, 일본도 꽤 많이 상승을 했는데, 왜 상승을 했나요? 그리고 좀 특징적인 게 제가 이제 임의대로 라인을 좀 그렸는데 라인이 좀 밑에 내려왔네요. 좀 이 위쪽으로 올라갔어야 되는데 여기죠. 여기 금방을 해서 이렇게 라인을 그렸는데 그린 금방까지 다 올라왔다. 어떻게 보면 오늘 어떠한 뉴스가 안 좋게 나왔어도 외국인하고 기관들이 쌍끌이로 싸그리 잡아먹는 그런 모양새로 이렇게 쭉 2% 가까이 상승을 시켰다라고 한다 그러면 저도 레버리지 투자를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근데요, 왜 올라갔나요? 외국인들은 꿈쩍도 안 했어요. 외국인들이 안 사니까 그냥 올라간 건가요? 개미하고 기관의 작품인가요? 연기금이 그렇게 많이 사지도 않았고, 그죠? 어, 오늘 상승에 대해서는요, 레버리지를 사고 싶은 마음이 전혀 들질 않았어요. 만약에 다시 계속 상승해서 올라간다. 라고 한다 그러면 저는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만약 여기서 이제 양봉으로 내일도 양봉이 쭉 나왔어요. 미국이 좋아가지고 재료가 좋아가지고 쭉 나왔어요. 그 다음날도 쭉 나왔어요. 이렇게 그렇다 그러면요 저는 고퍼스를 준비하겠습니다. 전고에서 중국 끝나지도 않았고요. 고환율의 고유가 금리 인상 끝나지도 않았습니다. 네. 어제 CPI 지수가 발표가 났는데 사상 최고. 그러면 금리는 더 빠르고 긴박하게 상승을 하고 QT도 더 강력하게 시작이 될 수가 있거든요. 안 좋다. 뭔가 있다. 지금 상승을 시키는 게 뭔가 있다. 오늘 상승은 무엇인가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그렇다고 지금 고버스는 아니에요. 만약에 올라간다 그러면 저는 이쯤에서 다시 고버스를 한번 투자를 해보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박스권. 분명히 박스권이 갇혀 있을 거예요. 이 박스권인지, 이 박스권인지, 이 박스권인지 아무도 모르죠. 그죠? 크게 봐서는 박스권이다. 그죠? 그렇게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상승은요, 의미가 없어요. 제 기준에서는. 어제 나스닥이요, 장 시작하면서 많이 올라갔어요. 장 시작하면서 많이 올라갔는데 장중에 쭉 밀리는 모습. 사실 밀리지만 않고 그냥 쭉 올라갔다 그러면 상당히 아름다운 모습이죠. 이게 파란색이 아니라 빨간색이었다 그러면 상당히 아름다운 모습인데 글쎄요. 오늘 또 상승할 수 있겠죠. 어제 상승하지 못한 거에 대해서 오늘 상승을 할 수 있겠죠. 근데 악재는 사라진 게 하나도 없어요. 뭐 중국이 조금 봉쇄를 완화했다 그래가지고 그거 가지고 상승을 했다? 글쎄요. 유가도 그렇고 환율도 그렇고 아무것도 지금 레버리지에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안 해주고 있거든요. 레버리지 글쎄요. 지금 투자 안 할 겁니다. 중국이죠. 상해 종합지수. 상해는 대략 한 0.82% 정도 하락을 했네요. 그죠? 아슬아슬하게 걸리는 모습. 어저께 이 양봉이 조금 더 세게 올라갔으면 좋지 않았을까.
희한하게 박스에 갇히죠. 요새 박스에 잘 갇힙니다. 이 박스에 갇히면요, 둘 중에 하나예요. 기본적으로 차트를 볼 때 이렇게 에너지가 모인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죠? 그리고 이렇게 박스에 갇혀가지고 어느 순간에 요 지점에서는 위로든 아래로든, 그죠? 폭발해가지고 날아가요. 특히 여기 보시면 이평선이 있잖아요. 이평선이 이렇게 모일 때, 이평선이 여기 모일 때 에너지가 이렇게 모인다 그러면 요런 데서 위로든 아래로든 크게 한번 날아가죠. 그죠? 지금은 이평선도 여기 한참 떨어져 있죠. 차라리 이평선까지 끌려 올라가는 U자연 상승도 한번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이 상해 차트만 봐서는요. 근데 뉴스가 안 따라오죠. 독일도 그렇죠. 독일 같은 경우는 어제 장 시작하면서 크게 하락을 해가지고 양봉이 나왔는데 의미 없는 양봉. 그죠? 오늘 시작하면서 우리나라 장 상승한 거, 대만 상승한 거, 일본 상승한 거 차트를 봐가지고 유럽도 좀 상승하지 않을까 해가지고 봤더니 그냥 힘이 없습니다. 지금 힘이 없다 그러면 글쎄요. 여기서 뭐 무슨 변동이 나오겠죠? 밑에 라인을 못 그려가지고 과거 차트로 한번 봐야 되는데 요 차트에서는 과거 차트가 잘 안 나오더라고요. 그렇다. 일본도 그죠? 일본 같은 경우는 좀 의미가 있다. 그리고 오늘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일본 고환율에 대해서 조금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는 일단 환율, 일본 126엔까지 올라갔거든요. 일본 환율 그거 보면서 같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기관만 6,390억. 요거 좀 자세히 보면요, 연기금이 좀 많이 사들였다. 그 다음에 금융투자에서 좀 많이 들어왔다. 금융투자는 뭐 의미 없는 그 패턴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외부인들이 선물을 많이 사들였다. 이게 제가 기분이 나쁜 겁니다. 이거. 예. 이게 외부인들이 현물을 안 사고 현물만 샀다? 뭐가 이상하죠? 선물을 먼저 사고 내일 현물 산다? 그러면 의미가 있죠. 내일 만약 외부인들이 쭉 땡긴다. 3천억 이상 쭉 땡긴다. 그러면 저도 레버리지 따라 한번 가보려고 고민을 해볼 거예요. 근데 아닌 것 같다. 장난치는 것 같다. 뭔가 있지 않을까? 그죠? 오늘 기관 매수세만 봐서는 굉장히 좋죠. 아쉽죠. 같이 여기서 한 3천억 정도 같이 땡겨줬으면 제가 레버리지 한번 투자를 해봤을 텐데 그러지 않았다. 외국인은 계속 마이너스. 잠시 쉬어가는 타임? 뉴스는 안 좋고. 그리고 의미 있는 뉴스가 나오질 않았어요, 오늘. 우리가 아는 뉴스들. 그리고 고객일탁금은 대략 61조 정도. 미수가 계속해서 좀 늘어난다. 신용융자잔고도 계속 늘어난다. 그게 뭡니까? 개미들이 계속 사들이는 거죠. 이게 제가 캡처를 5시 16분에 했네요. 5시 16분에 캡처를 했는데 원달러 환율 1226원 의미 없죠. 그죠? 아직도 고환율. 그 다음에 달러 지수 100. 위안화 견조하죠. 6.3. 그리고 금리는 계속해서 날아간다. 금리 날아간다. 안 좋다. 그죠? 어제 CPI 지수가 그 정도 나왔는데 2.7이면 더 올라가도 될 것 같아요. 이거 뭐 3을 뚫는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렇게 끝났다. 중국은 항생이 보합. 그죠? 상해가 좀 밀리고 대만 1.8%, 니케이 1.9% 상승. 니케이가 의미 있게 상승을 했잖아요. 환율 126엔이잖아요. 125엔 마지노선을 뚫고 올라왔습니다. 근데 이거 제가 오늘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게 환율이 올라갈 수밖에 없더라고요. 금리 때문에. 왜 그러냐면 일본 국채 금리는요. 0.25 대략 이 정도래요. 근데 이거는 2.7이잖아요. 차이가 많이 나죠. 그러면 엔화가 약세. 이런 공식이 된대요. 그러면 저 공식이 굉장히 복잡한데 단 하나. 제가 이제 고환율에서 일본 주가가 빠지면 일본이 위험하다 그랬잖아요. 일본 주가가 빠질 때 언제 빠지냐면 미국하고 같이 빠져요. 그러겠죠?
미국이 빠질 때 일본도 같이 빠지고 전 세계가 다 빠진다고 봐야 되니까 미국 경기가 안 좋아지면 지금 이렇게 고환율에 금리 차가 저렇게 많이 나고 이런 상황에서는 미국 경기가 안 좋아지면 일본 경기는 치명타. 미국 경기가 호황이면 일본 경기는 극호황. 이렇게 공식이 되는 거예요. 그게 썸씽이 있답니다. 그래가지고 일본은 이제 신경을 안 쓰기로 했어요. 대신에 이거는 했죠. 일본 BOJ, 일본 은행이 금리를 인상한다 라고 한다 그러면 그 금리를 인상하는 거 많지 미국이 금리가 올라가야 된대요. 튀어 올라간대요. 국채금리가 튀어 올라가 있죠. 그러니까 일본이 국채금리가 튀어 올라간다 그러면 미국도 국채금리가 튀어 올라간다. 엮여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된답니다. 그래가지고 일본은 주가라든지 환율 이런 거 볼 필요 없이 BOJ가 금리를 올린다 안 올린다 이것만 예의주시하면 됩니다. 그러면 BOJ 금리 이 단어를 우리가 또 생각을 해놔야 되겠죠. 그렇다. 그리고 금값이 계속 올라간다. 1920불까지 봤는데 1971불 구리 그죠? 철강서 기름값이 다시 올라갔죠. 올라간 이유는 중국이 봉쇄를 완화했다.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미친 소리예요. 뭔 소리? 그것 때문에 기름값이 올라가네요. 이거는 그냥 100불. 요거는 그냥 100불이에요. 100불에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그죠? 100불 위로 올라가면 내려오고 100불 밑으로 미만으로 떨어지면 다시 100불이 되고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기름값은 100불. 그리고 천연가스가 아니 너 굉장히 많이 내려와야 되는데 천연가스가요. 그렇다. 그리고 다른 거는 다 좋고 미국은 장이 열려봐야지 알 거고 현재는 미국 나스닥이 선물이잖아요. 나스닥 100 선물 0.92 S&P 500 빅스 지수가 4.13 빠져가지고 40, 24 그렇게 했다. 미국은 올라갈 것 같다. 근데 유럽은 그냥 저냥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어저께 애플하고 테슬라가 좀 상승을 했는데 테슬라 1000불 넘어가야 되죠. 텍사스의 기가 팩토리 열었는데 왜 이러나요? 그리고 머스크가 집단 소송을 당했다. 뭐 이런 뉴스도 있었고요. 그랬다. 그래가지고 별 볼 일 없다. 그러면 뉴스는 있냐? 뉴스도 없다. 근데 주가는 올라갔다. 그러면 아무 뉴스 없이 그냥 주가가 올라가는 거는 호재 아니냐? 호재다. 라고 말해야 되는데 지금 뉴스들은 다 안 좋잖아요. 오늘 뉴스만 뉴스가 없는 거예요. 근데 과거 뉴스에서는 굉장히 위험한 뉴스들이 많았죠. 미국 CPI가 발표됐죠.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어제 말씀드리고 모든 방송에서 이 지표가 중요하다고 말을 했을 거예요. 40년 만에 최고. 끝. 금리 어떻게 될지 기다려봐야죠. 미국에서 우크라이나에 대략 9천억 원 상당의 무기를 지원한답니다. 근데 웃긴 건 뭔지 알아요? 아직 검토 중이래요. 뭘 보낼지. 어느 지역에서는 총알이 없어가지고 철수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총알부터 보내세요. 네? 이 양반들아 총알부터 보내라. 총알부터. 그리고 푸틴이요. 교착 상태에 빠졌다. 우크라이나. 그죠? 5월 9일 한번 기다려봅니다. 5월 9일 러시아 전승절. 그리고 코로나 관한 뉴스인데요. 이게 뭐 영국 얘기예요. 영국 정부에서 어쩌고저쩌고 해서 여행 끝에 마스크 의무 착용을 철회. 그죠? 근데 여기 보니까 여행 직원들이죠. 직원들이 코로나에 감염이 돼가지고 수백 개 항공편이 취소됐다. 이렇게 됐다. 코로나 아직까지 우리 옆에 있다. 전기차 얘기입니다. 일본이요. 하이브리드 차량을 전기 차량에 넘었대요. 그래가지고 이제부터 일본 3사가 108조 원을 들여가지고 공격적인 투자를 하겠다. 그죠? 어쩌고저쩌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전기차 얘기를 왜 계속 말씀드리냐면요. 그냥 아무거나 사세요. 미래는 전기차. 그러니까 전기차 관련주는 꼭 하나는 가져가야 된다. 저도 이제 전기차 관련주를 하나 살려고 했는데 갑자기 폭락을 하는 바람에 잠깐 나와 있었어요. 그거 다시 안정화되면 다시 살 겁니다. 전기차는 하나씩 꼭 사야 됩니다. 그리고 중국 선양 봉쇄 일부 완화했고 지린성도 정상 회복 중이다. 그럼 뭐 좋은 얘기인데 그럼 뭐 중국은 우리가 이 생각을 해야 돼요. 이 중국 같은 경우는 중국은 공산당 어떠한 이 지표라든지 얘기하는 게 정확하지 않을 수 있다. 이거를 항상 생각을 하고 중국 뉴스를 봐야 됩니다.
이 뉴스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확인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일본 지진 한 번 더 났죠. 오키나와 해역에서 규모 5.7 지진. 그죠? 그리고 상하이 신규 감염자 수가 이틀 만에 다시 증가했다. 부분 봉쇄를 했는데 어쩌고저쩌고 2만 6천 명 어쩌고저쩌고. 그죠? 그리고 상하이 팬데믹 전 1Q 성장이 5.3%. 중국 사회과학원에서 조사를 했대요. 근데 전문기관, 투자 전문기관은 4%대를 얘기했대요. 믿질 못한다. 이 중국이 경제 규모가 저렇게 크고 그런데 그 지수가 선진국 지수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가 뭐 폐쇄적인 것도 있지만 저런 지표들을 신뢰할 수가 없다고 그런 뉴스가 예전에 있었어요. 저도 신뢰 안 합니다. 중국은 신뢰할 수 있는 거는 그냥 차트 정도 이런 뉴스 같은 거는 신뢰를 하지 않거든요. 근데 이 뉴스를 왜 보여드리느냐? 믿지 말라고요. 뉴스를 믿지 말라고요. 믿을 만한 뉴스인지 아닌지 우리가 그거 걸러내야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중국 기사들을 몇 개를 했는데 그냥 믿지를 마라. 상하이업 수저우도 코로나에 비상이 걸렸다. 현재는 봉쇄 계획이 없다. 그죠? 작년 전기차 판매가 460만 대 사상 첫 하위. 아까 그 얘기네요. 하이브리드 차를 지났다. 이게 끝이에요. 오늘 기사가 없어요. 그죠? 그러면 내일은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내일 대봐야죠. 당장은 급한 것들이 다 나왔고 14일 내일 우리는 그 한국은행에서 금리 인상을 할지 안 할지 그 회의를 하잖아요. 근데 한국은행 총재죠. 한국은행 총재가 없는 상황에서 과연 금리를 올릴 수 있는지 지금 상황에서는 금리를 올리는 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다시 한번 얘기하면 금리가 어느 정도 올라가느냐. 현재까지 월가의 도박사들은 50bp 그리고 75bp 얘기가 나왔습니다. 지금 어제 CPI 얘기 나오고 나서 오늘 75bp 얘기도 나왔어요. 50bp에 950억 달러 이게 QT 이게 기준이에요. 그리고 이거를 지금 이렇게 시행을 하는데 5월 3일하고 4일날 FOMC가 있는데 이때 어떠한 발언들이 나오는지 그리고 아직 2주가 남았잖아요. 2주 동안에 이 연준 위원들이 어떠한 발언들이 나오는지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그렇게 쉬운 아주 그냥 듣기 편하고 주가를 상승할 만한 그런 발언들은 안 나올 것 같다. 그리고 QT 생각보다 강한 거다. 950억 달러. 시작은 이거부터 시작을 안 하겠죠. 그리고 코로나는 변이 얘기가 나오는지 한번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원유는 그냥 100불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중요한 거 신흥국 얘기들이 오늘은 안 나왔거든요. 신흥국 스리랑카 디폴트 선언하고 또 어떤 나라죠? 어떤 나라는 IMF 그거 구제금융 받는다 그러고 신흥국 얘기가 나와야 돼요. 신흥국 얘기가 나오고 나서 이 신흥국들이 몇 개가 작살이 나고 그 중에 신흥국 중에 큰 신흥국 막 인도라든지 아니면 뭐 좀 터키라든지 이런 데서 작살났다는 얘기가 나오고 나서 본격적인 하락세가 시작이 될 겁니다. 그래서 신흥국은 좀 우리가 유심히 봐야 된다. 그리고 ECB의 행보, 그 BOJ의 죄송합니다. BOJ의 금리 인상 뭐 이런 것도 좀 봐야 되고요. 그렇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방송할 게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직 무포고요. 굳이 레버리지 타고 싶지 않습니다. 만약 주가가 더 상승한다 그러면 고버스를 투자를 할 거예요.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